그래서 저는 지금은 상가 공부하면 참 좋을 때다. 유동인구가 중요하냐? 아니, 주동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김밥집, 빵집, 편의점 그런 데가 상가 투자하기 수월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동안 부동산 투자, 경매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아파트잖아요. 예. 조금 더 넓혀가 뭐 빌라,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쪽이 좀 더 대중적인 물건들인데, 사실 또 그 물건 외에도 이제 상가, 그렇죠. 뭐 토지 이런 쪽이 있잖아요. 예. 제가 또 주변에 좀 알아보니까 상가 토지의 전문가, 그 중에서 탑 오브 탑 전문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김정유 대표님, 그 옥탑방 보보스가 필명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이제 대표님과 오늘 상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 자, 상가 투자. 좀, 일단은 사람들이 잘 뭐 모를 수 있으니까 어떤 건지부터 한번 간략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상가 뭐 월세 받는 거죠, 뭐. 월세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유통회사에서 부동산 점포개발 상권 분석 그 일을 14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업만 14년을 했는데 투자를 해보면 상가가 확실히 어려워요. 토지보다 상가가 훨씬 어려운데 상가는 이제 강의를 해보면 회원님들이 상가가 어렵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상가는 그냥 월세 계산하고 시세 조사해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내 수익률 계산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투자하다 잘못되신 분들 보면 야, 어떻게 공부 안 하고 이런 상가를 샀을까? 어떻게 이런 상가를 분양받았을까? 예.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은 시장 중에 하나죠. 상가 쪽에. 상가 투자가. 그럼요. 뭐 임대료를 되게 높은 금액에 세팅을 해놓고 시세는 그렇게 안 되는데 매각을 하면서 매각 과정에서 뭐 중개인이 좀 개입을 해서 이렇게 매수자의 눈과 귀를 가리게 속이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사기가 성립하냐? 전혀 안 하죠. 예,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공부를 해보면 상가 투자가 참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데 상가는 일단은 토지는 용어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상가는 용어라든지 이런 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또 우리나라가 워낙 자영업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쵸. 나도 상가에 이래저래 관심 좀 있어, 감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감 갖고 한번 해보세요. 쫄딱 망합니다. 그럼 상가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예. 왜 어려운 거죠? 상가는 제일 어려운 게 이 정도 입지에 이 지금의 월세가 타당한가 이거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산하도 이게 월세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런 게 감이 안 잡히고, 그러니까 상가 투자를 잘하려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이 금액이 적정하냐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걸 알려면 한마디로 그 입지에 그 상가에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매출하면 엄청 좋죠. 네, 그걸 알아야지 다시 월세를 측정할 수 있는 걸 테고. 네, 그렇죠. 오늘 이제 대표님과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겠죠? 예,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쌍문역 쪽으로 가고 계시네요. 여기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좀 불편했는데 여기 폐점을 했으니까 메가커피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데 포인트다. 자, 쌍문역 1번 출구나서 이런 자리다. 좋냐 나쁘냐 물어보면 역 앞에 자리인데 좋지요. 라고 역 앞인데요. 맞죠? 역 앞에서 뭐 도보 한 20초 거리일까요? 예. 그러면 사러 가보면 이 상가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비쌀 것 같아요.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 좋냐, 좋아요. 사러 가보면 아이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비싸거나 싸거나 이 금액을 말해줬을 때 매매가 이야기했을 때 얼마다 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이 이런 자리가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또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네네. 누가 운영해도 뻔한 것들 그런 걸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자꾸 쌓이면은 쉽죠. 이런 자리를 볼 때 판단할 때, 야, 이 1번 출구 나와서 첫 번째 코너 자리, 1해버리면 안 돼요. 1해버리면 안 돼. 여기 매출을 이렇게 줄 사람 주된 배우 수요 누구예요? 이 안쪽 주거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안쪽 주거지 한 요 정도만 꺾어볼게요. 한 요 정도 사람들이 여기 이용하러 온다라고 한다면 안쪽 주거 배우가 한 6만 9천 제곱미터 정도 나오네요. 네. 그리고 대로변이니까 업무시설들 좀 있겠죠. 네네. 그죠? 그럴 때 요런 데 대로변의 임대료 수준이 평당 20만 원쯤이에요. 안쪽 주거배우가 한 5만쯤 된다고 하겠습니다. 5만쯤 되고 역 앞이어서 대로변에 업무시설 좀 있다. 여기가 뭐 역삼동 이런 데처럼 많은 데는 아니잖아요. 업무수요가. 그죠? 요런 데 주거 상권에서 요런 데 대로변 자리다. 역 앞에 평당 임대료가 한 20만 원쯤 한다. 요렇게 알아두면 좋죠. 그럼 다시
매출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면 메가커피라고 있는데 네. 요 메가커피 자리가 15평이거든요. 네. 여기가 그 옛날에 뭐였냐면 여기가 15평이면 300만 원인 거네요? 예. 평당 20이니까. 예. 여기 보면 끔끔하네. 요 미소야라고 돈가스 집 있죠. 아, 옛날에. 네. 옛날에. 이 돈가스 집이 월 매출이 100만 원 나왔어요. 월 매출? 아, 죄송합니다. 일 매출이요. 예. 죄송합니다. 일매출이 100만 원이니까 예. 한 달이면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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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정도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그 재료비 원가가 한 40% 정도 들고 그다음에 이 비용 저 비용 다 떼고 나면은 월세까지 내고 났을 때 점주 수익이 한 6, 700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6, 700. 자기 인건비를 포함해서. 네네. 그러면 뭐 합리적이죠. 그 정도면. 보증금 권리금 빼고요. 차리는 비용이 1억 한 1,000, 2천 들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추가 공사 별로 없다 치고 한 1억 1천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1억 1천 투자하고 보증금 이런 한 5천 하겠죠. 그럼 1억 6천. 권리금 좀 있고 기타 비용이 있다면 2억 초반대 투자하고 자기 인건비 포함해서 6, 700이다. 많은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보통 자영업자 시작이 딱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월세 300이다. 그러니까 딱 리저러블 딱 맞는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 자꾸 쌓아야 되는데 이런 공부 돼 있는 사람 없어요. 상가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뭐 시세서 사고.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메모해 두세요. 안쪽 주거 배우가 5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네. 대로변에 업무시설이나 학원이나 좀 있겠죠. 네. 그러면 예, 평당 20 정도. 대로변이 평당 20만 원쯤 한다. 만약에 이 똑같은 게 네. 강남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남으로 가면 이제 지역 차이가 좀 있겠죠. 네네. 지역 차이가 있는데 이제 강남 이야기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아, 모두의 이제 로망, 꿈은 있잖아요. 아이 그렇긴 한데 김태희가 예쁜 줄 알지만 뭐 안 사귀어주잖아. 하지만 우리가 TV로 김태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강남에 빌딩 살 일이 없을 건데 저는 강남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좀. 예, 네. 예, 근데 강남은 아주 특수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매출 데이터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한다. 고 하면 안 나와요. 여기는 일단 강남 쪽은 재산 저장 수단이고 이러기 때문에 매출 수준은 아까 같은 컨디션이다. 그랬을 때 매출이 뭐 일매출 100만 원 나온다 그랬잖아요. 돈가스 집이 김밥집, 돈가스 집 비슷합니다. 입지 그 정도 입지면. 근데 이제 그런 자리가 강남으로 온다. 그러면 이제 뭐 요즘 특히 배달도 많으니까 일매출은 좀 더 올라가죠. 근데 강남으로 그런 데 온다. 평당 임대료 40만 원씩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내기가 굉장히 버겁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특히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뭐 호재가 있어가지고 땅값이 올라간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빌딩을 사는 것은 땅이 다 내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강남이 좋은 게 많죠. 근데 한 칸짜리 상가 사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 집합 건물이 한 칸짜리 뭐 105호 산다. 네. 아 이럴 때는 강남이 좋은 게 거의 없어요. 지역 금액 때문에 굉장히 임대료가 높은데 세입자의 매출 수준이 그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강남 대로변 이런 데는 임대료가 평당 100이 넘죠? 웬만한 데는. 10평이면 1,000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뭘 빨아서 1,000만 원 월세 감당합니까? 근데 코스메틱 이런 것들은 일부 가능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 말로 옛날만이라 이렇게 옛날 유행했던 폐지샵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임대료 10평 임대료 뭐 1,000 넘어가는 것도 수두룩했어요. 우리 의원이 이제 그 상가랑 또 같이 연관 검색어쳐 나오는 게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거잖아요. 네. 그 꼬마 빌딩과 상가의 차이는 꼬마 빌딩은 이제 말씀하신 그 토지 전체를 해서 이제 건물 전체에 사는 거고 상가는 네. 그 건물에서 하나의 구역을 산다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상가는 이제 꼬마 빌딩도 있고 프라자 상가에 한 칸도 있고 이런 개념인 거죠. 네. 예, 상가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 투자 실전 사례를 몇 가지 정도만 좀 더 듣는다면 뭐 있을까요, 대표님? 실제로 왜 그 상가를 사셨고 그게 예. 좀 수익률은 어땠으며 그런 것들을 예. 저희가 보면 왜 상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첫 번째 상가 투자할 때 지역이 중요하지 않고 입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역이 아닌 입지. 예, 상권이 아니라 입지. 상권이라면 그 바운더리 개념이잖아요. 네. 지역 개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 투자한다. 그러면 강남역 상권을 사야지, 명동 상권을 사야지, 을지로 상권 사야지. 근데 돈 지고 있는 게 한 10억 정도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제일 구린 상가를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A급 상권에 3등급 입지 상가 사잖아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A급 상권이다. 그럼 지역 금액 때문에 매매가 자체가 높겠죠. 그렇죠. 근데 3등급 입지잖아요. 네. 그럼 지금처럼 이제 최저임금 자꾸 올라가고 이래 돼버리면 3등급 입지는 이 지역 내에서 매출 제일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임차료 지급 여력이 굉장히 낮아져요.
특히 지금처럼 뭐 금리도 올라간다고 계속 금리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런 상가들 이제 계속 매물 나오고 세입자 계속 문 닫고 이 상가 시장이 뭐 금리 이야기하면서 상가 시장이 메리트가 떨어진다 하는데 아이고야 금리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일례로 이야기하자면 편의점이 하루에 한 150만 원 판다. 한 달이면 4,500. 예, 4,500 판다. 그 정도면 마진이 한 로얄티 떼고 나면 한 20% 남거든요. 네. 예, 슈퍼나 이런 것들도 뭐 비슷한데 어쨌든 20% 남는다. 900 남잖아요. 네. 900 남는데 지금은 인건비를 하루에 주인이 24시간 중에서 16시간 쓴다. 최저임금 10,000원 잡고 네. 10,000원 잡고 그러면 하루에 16만 원이고 그죠? 16만 원이고 곱하기 30일 해주면은 얼마예요? 480만 원인가요? 그 주인이 일요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좀 쉬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 계산하면 이제 그 인건비가 거의 600 다다른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만 쉰다 치면 24시간 일 못 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아, 한 달 내내 일 못 하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한 600 잡아먹죠. 그럼 아까 900 남았잖아요. 600 날라갔잖아요. 300 남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전기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무기장료, 그 다음에 안에 그 인테리어 같은 한 것들 보면 시설 유지 보수비 이런 것도 좀 들어요. 이런 것들 대략 한 150에서 200 들거든요. 그럼 주인이 가져갈게. 월세가 없어도 가져갈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답은 이제 뭐 본부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다. 본부에서 지원금 받아서 버티든지 아니면 문을 닫고 남의 가게 알바를 하러 가든지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입지가 1등, 2등, 3등 있을 때 3등 자리가 뭐 158다 문을 닫는다. 그럼 3등 자리의 매출이 2등 자리, 1등 자리로 좀 옮겨오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권보다 입지가 중요하다. 예. 우리가 여기서 상권보다 입지가 중요한데 사실 상권이 만약에 지역 비슷한 말인 거잖아요. 예. 우리가 아파트 살 때는 지역이 사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예. 건데 상가는 상권도 중요하겠지만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린 동네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싸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거기서 1등 입지로 오면 그 지역 싼 금액 중에서 조금 비싸단 말이에요. 한 20% 정도? 네. 근데 그 지역 내에서 1입지다. 그럼 그 지역 내에 상가 다 문 안 닫으면 얘는 다 문 닫기 전까지 이 자리에 문 안 닫겠죠. 1입지니까. 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지도 펴놓고 이야기하면 살만한 상가가 이 안에서 엄청 많고요. 사면 안 되는 상가도 한가득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유명 인사가 투자한 사례인데 네. 수강생인데 이분이 저한테 처음엔 자기 정체를 이야기 안 했죠. 네. 나중에 이제 이야기했는데 자 길동역 이런 데 상권이 있다. 그러면 1, 2, 3 요런 세 개 지하철 출구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일단 우리가 뭐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을 얕잡아보는 게 아니라 뭐 요 대로변 상가들을 살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비싸니까. 맞죠? 그러면 요 뒷라인에서 상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뒷라인에서 찾는다.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메뉴를 1번, 그 다음 자리를 뭐 2번, 그 이면 코너를, 네네. 그 다음 자리를 3번 이래 잡죠. 네. 그러면 제일 원시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요 자리, 요 세 개를 타겟 잡아가지고 저녁 7시에 가서 10분씩 유도인 걸 재보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10분, 여기 10분, 여기 10분 재보는 거예요. 몇 명이 오는지. 예. 그래 보면 이 유도인구를 한 번도 안 재봤거든요. 웬만한 분들이. 근데 유동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동인구의 절대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재보면은 어디가 주동선인지가 나오겠죠. 주동선. 예. 주동선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동선. 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상권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 안쪽 배우 수요가 이만큼 있을 때, 네네. 그죠? 이쪽 배우 수요 이만큼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가면서 동선이 만들어지고 그 동선에 상권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안쪽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갈 때 요 세 개의 꼭지점은 지나갈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 요 유동인구를 다 재보는 거예요. 네. 내 어차피 대로변에는 살 돈이 없다. 그 한쪽 한 블록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유동인구 다 재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일 많이 다니는 자리를 콕 집어서 부동산 가서 사장님 요 자리 매매 나오면 요 자리 뭐 세 개 콕 찍어서 제일 많이 나온 자리 부동산 가서 매매 나오면 연락 좀 주세요. 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런 데를 온 지역마다 딱 해놔봐요. 네. 그럼 그런 데서 매물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 지역 금액이 평균가가 100이면 좋은 자리는 120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럼 120에도 사도 되냐? 되죠. 그게 제일 이제 원시적이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이제 조금 공부를 한다. 그럼 1, 2, 3 어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중간 자리가 지하철역에서 제일 가깝죠. 네. 그죠? 그러니까요. 제일 가깝죠. 네. 근데 보겠습니다. 요 꼭지점을 여기 위에 1번 자리를 지나는 배우 수요를 그리자면 요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요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가는 동선은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르죠. 2번을 안 거치고. 그렇죠. 요렇게 가면 꺾어서 다시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 요만큼이 1번 지나가겠죠.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보면 3번을 지나는 사람들은 요 길로 오니까 네. 요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아이고야. 지하철에서 제일 가까운데 2번을 지날 사람들 숫자는 제일 작죠. 주거 면적으로. 뒷라인 중에서 지하철에서 제일 가까운 게 2번 자리잖아요. 네네. 근데 예, 요 자리가 제일 많죠. 네. 찻길 건너보자면 2차 상권도 엄청 커져요. 여기 큰 길 건너 쪽이 있고 약한데 여기는 그래도 큰 길은 아니잖아요. 언뜻 보면 더 가까운 거는 저 가운데인데 예. 위가 좀 더 면적이 넓네요. 예. 그래서 요렇게 생기면 현장 가서 이런 거를 1, 2, 3 비교를 해보면 1번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여기 1번 자리 코너를 콕 찍어서 샀습니다. 요 자리인데 라라브레드라는 빵집이 들어왔는데 원래 이 자리가 아 진짜요? 네. 아 여기 라라브레드 빵집 저희 김 작가 TV 출연하신 분인데. 아, 그래요? 내일도 보기로 해요. 내일도 이런 우연이 있지. 저는 강호동 대표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분이 아까 그 고객 그분이셨던 거예요? 예, 수강생. 예. 아. 저는 강호동 대표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아, 진짜? 예, 정말 강호동 대표님 같은 이야기가 제 이야기보다 세상에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강호동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인생 아그 스토리 여러분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은 네. 영상 댓글 남겨주세요. 꼭 보세요. 진짜 김종률 TV보다 더 네. 훨씬 더 유익한.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건물에 상가를 쓰. 예, 이 썩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네. 주인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찾아가서. 네. 그러니까 파실랍니까? 그러니까 평당 3천원 판다 그랬대요. 네. 여기 보면은 왜 그런지 전 사유는 모릅니다. 여기 거주자 이야기 들어보면 뭐 세입자가 계속 바뀌었대 이렇게. 네. 계속 바뀌었대요. 그래서 어. 장사가 잘 안 되는 상가 느낌이 었대.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싸게 샀죠. 그래가지고 라라브레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는 아예 전체에 산 건가요?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지었죠. 아. 예, 요 건물을 산 게 아니고 이제 이 상가 건물 땅을 사서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매출도 상당하거든요. 상당하고 저는 이 건물이 임대료도 대단히 좋을 거고 이제 빵집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자면 그러면 여기 주거 면적을 이렇게 재면 아, 빵 터졌습니다, 저. 며칠 전에 같이 술 마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얘기 나오게. 강호동 대표 술 먹습니까? 네네, 조금. 아, 나랑만 술 안 먹어주는구나. 농담이고요. 예, 저랑도 한 잔씩 하는데 네. 술 많이 못 먹잖아요. 네. 이 주거 면적이 한 14만 정도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 요만큼만 세대수 잡았을 때 한 3,500세대 정도 나와진다고요. 그러면 빵집 먹고 살만하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아까 안쪽이 15만 제곱미터잖아요. 아까 어디였죠? 쌍문역? 쌍문역. 쌍문역이 안쪽 주거 면적이 한 한 5만이었잖아요. 네. 그죠? 그럼 거기 대로변 한 만큼의 구매력이 나와요. 거기보다 더 많은 구매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주거비고 이렇게 하면. 근데 너무 멀면 이쪽에서 여기까지 오는 구매에 영향을 별로 안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멀리 잡는 건 안 좋고, 요 지형 지물에 따라서 도로 이렇게 잘리잖아요. 요런 자리다. 그러면 빵집 들어가도 장사 잘 될 만한 자리가 되죠. 요런 식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지도 어디 펴놓고 이야기해도 할 데가 엄청 많다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럼 한 군데 더 해볼까요? 뭐 아무 때나 관심 지역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럼 뭐 마포구로 가시죠. 마포구요. 마포구 가서 그러면 투자금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실투자금. 왜냐면 마포는 공덕 이런데 합덕, 홍대 이런데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 아, 공덕 좋습니다. 저희 촬영장이 공덕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알았습니다. 비싸잖아요 이런 데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는 제일 일단 그 마포구 뭐 보고 예. 좀 이제 저렴한 동네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네. 뭐 마포 이제 홍대다. 마포구는 워낙 잘하니까 예, 뭐 홍대에서 꼬마 빌딩 산다. 자 일단 대로변 우리 살 일이 잘 없죠. 없죠. 네, 너무 비싸죠. 그죠. 근데 또 이런 데서 또 찾는 또 쉬운 방법 중에 한 개가 그럼 지하철 출구를 끼고 요렇게 해서 올라가서 방사형으로 유동인구 퍼진다. 맞죠? 그렇게 될 거면 요런 자리 좋나요?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 괜찮나요? 좋은 거 아닌가요? 이 빨간색은 일반 상업지역이라서 비쌀 거예요 아마. 네네. 근린 상업지역인가? 예. 어쨌든 상업지역이라서 용도지역이 비싼데 요런 데 땅들이 그전에 요 땅 옛날 매매 나왔었는데 내가 사시라 그랬거든요 우리 수강생한테. 쌤 이거 매매 나왔는데 그때 평당가가 6천이었나? 그때 쌌어요. 네. 근데 사라고 그랬거든. 이제 이건 좀 딴 이야기인데 앞에가 이제 홍대라는 좀 나름대로 핫플이잖아요. 완전 대로변이고 상업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럼 대로변에 뭐 있겠어요? 업무시설. 업무시설이죠. 예, 업무시설 사람들이 그러면 출퇴근할 때는 대로변을 하겠지만 그렇죠. 밥 먹고 담배 피고 네. 커피 마시고 이럴 때는 뒤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로변에 이렇게 업무 시설이 있다. 그럼 요런 뒷라인에 밥 먹고 담배 피고 하죠. 하는 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앞에 대로변에 있는 업무 시설에 대한 포텐셜을 뒤에 예. 상가들이 받겠죠. 이걸 받아내는 자리가 요런 자리, 요런 자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땅은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대로변 뒷라인에서 땅값 용도 지역 구분 없이 금액이 비슷하다. 그럼 100% 이거 사야 되는데 용도 지역으로 들어가서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더 비싸다. 그럼 요거 사는 것도 엄청 좋죠. 네. 무전기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질문 받은 지가 이제 한 3년 됐거든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보니까 사모통신이 났잖아요. 네. 뭐 약간 좋은 느낌 안 들죠. 들어있는 세입자들이. 그때 나와 있던 금액이 한 6천 정도였어요. 근데 기가 쏠깃한 거예요. 아이 사라고. 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그대로입니다. 매매됐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 제가 근데 사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 거냐, 자기가 막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수업 때 그 이야기 안 할게. 내가 안 할게. 근데 무전기 잘 팔리나 봐요, 이게. 몇 년째 무전기 파시는 가게. 그런가? 잘 팔리니까 유지하겠죠. 무전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무전기 뭐 이제 뭐 경호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뭐 무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요? 여러 가지 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예. 건물주가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원진 낙지 있고 미니스톱 있는데 네. 요 미니스톱도 매출이 좋죠. 하루에 일매출이 한 250? 250 좀 넘게 팝니다. 300 조금 안 되게 네네. 팔거든요.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예? 제가요? 네, 어떻게 아시고 지금 단정을 지으면서 얘기하시죠? 예, 압니다. 제가 유통회사를 10몇 년을 다니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예. 한국 미니스톱 편의점 점포 개발 본부에서 예, 근무하셨었죠. 예, 그래가지고 예, 또 주변에 제가 점포 개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또 애사심 없는 친구들도 많고 이래서 매출 모르면서 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제 주동선에 같이 해서 한번 설명을. 요거도 그러니까 앞 라인에 있는 어마어마한 업무용 사람들이 밥 먹고 담배 피고 할 때 이런 나오잖아요. 목재 삼고. 그래 그로 인해서 매출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배우 주된 수요가 포텐셜이 뒤쪽에 있는 사람들 절반, 앞 건물이 절반 이런 식으로. 앞에 업무 시설이 워낙 큰 것들이 많으니까. 예. 그럼 이런 데 좋냐? 좋죠. 좋죠. 이런 게 또 어디 하나 더 있었냐면 이거 실제 매물인데 요렇게 대로변 쪼르륵 오다 보면 여기도 업무 시설들이 많거든요. 많죠. 근데 여기 37번 자리 37번. 예. 요게 매매가 됐더라고요. 이 자리가 또 기가 막히게 좋은 게 대로변에 업무 시설 많죠? 큰 거 있고. 예. 이 사람들이 밥 먹고 담배 필 때 요렇게 올 거 아니에요. 돌아보면 싹 요 있죠. 요 CU가 기가 있는데. 막히게 그런 지점 앞에 전부 다 편의점이 있네요. 저는 꼭 그런 건 아닌데 편의점 매출로 이야기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예, 왜냐하면 누가 운영해도 비슷한 매출 나오니까 네네. 이 편의점 매출도 아까 그 미니스톱인가요? 네. 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의 매출인데 요게 매매가 최근에 되었습니다. 매매 나왔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요 CU가 나갔습니다. 네. 요까지가 다 매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쫙 새로 지을 것 같습니다. 2층에다가 달아낸 3층 건물인데 이제 이런 거 새로 지으면 이제 세입자 맞추기 되게 좋고 그 대로변에 이제 업무 시설에 수요도 많이 넣고 그다음 위로는 위로대로 또 꼬마 빌딩 투자 제대로 된 거 할 수 있죠. 네. 마포 이쪽 홍대 쪽에서는 그러면 주동선은 한번 어떻게 주동선은 이제 주거지 쪽으로 가서 이야기하면 좀 좋죠. 예를 들어서 뭐 한 개 더 해볼게요. 그러면 역 앞에 상가에도 아까 편의점 이야기했으니까 요런 데 보면은 CU 뭐 요또 하나 더 있죠. 역 출구 나오자마자 바로 있죠. 편의점이 너무 많구나.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네네. 맞죠? 그럼 요런 데 자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선호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역 앞에 역 앞에 오피스텔 큰 거. 합정역 이대로에 이런 자리를 또 주동선 따져보면 여기거든요. 네. 주동선을 따져보면 이게 또 희한하다니까 여기가. 요 대로변 상가들은 핵심 배우 수요가 요 안쪽 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술 한잔 먹고 집에 가자 이러면 이제 집에 가자 이러면 여기서 집에 가자 이러면 요렇게 나서 5번 출구로 가거나 그다음에 요 꼭지점에서 집에 가자 이러면 나오면 4번 출구가 멀어요. 3번 출구 더 가까워. 요리 가게 되잖아요. 그 자리를 좀 안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쪽으로 갈 요인이 되게 작아요. 버스는 많네요. 예, 버스 동선 되지만 지하철 동선이 훨씬 더 파워 크나요? 크죠. 예. 그러면 여기는 대로변에 번듯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홍대의 합정역이잖아요. 마포의 합정역 대로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금액 자체가 대단히 높겠죠. 네. 근데 안쪽에 주된 그 배우 수요의 동선을 잡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매출이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 매출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여기가 오피스텔이 한 152세대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 수요의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럼 저 주동선에는 지금 편의점이 있을까요?
요런데요. 네, 주동선. 저는 개인적으로 대로변은 상가는 거의 안 사기 때문에 요런 데가 대단히 좋은 자리를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 데가 좀 싸면서 어차피 주동선 다 지나가는 자리니까. 예, 아유, 귀신같이 있네요. 아, 귀신같이 편의점들은 다 있네. 일부러 마치 그 자리에 찍은 것처럼. 예, 그러네. 아니, 편의점이 이런 위치에 다 있는 게. 예. 이게 사실 편의점에서 이런 점포 개발 일들을 다 되게 중요한 업이니까 예.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도 있네요. 그죠? 그쵸. 여기도 보니까. 역시. 예. 지금 편의점 있는 위치를 두 개를 표시해 보면 요 자리에 편의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없고 여기 있네요. 여기. 예. 이렇게 있는데 근데 편의점 점포 개발이 다른 브랜드보다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실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다른 업체들이다 그러면 개발 담당들이 한 10명에서 전국을 커버하거나 막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 전에 홈플러스 개발 담당도 했었는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슈퍼 개발할 때 우리가 전국에 10명이었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넓게 담당을 하는데 편의점은 한참 때는요. 구 한 개. 한개구 담당, 뭐 동작구 담당, 네. 끝이었거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꼴목꼴목 잘 알겠으면 그럼 이 안에서는 들어갈 만한 자리, 제일 좋은 자리 이런 거 딱딱딱 파악 잘하죠. 그다음 또 한 개 더 팁 한 개 더 드려보자면 네. 기왕에 홍대 패스니까 뭐 홍대 좀 지적도 좀 번듯한 데 없나? 요런 데 보면 요렇게 요런 블록 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요만큼. 네네네. 그러면 도로가 요렇게 하나 들어가서 요렇게 지나가지고 여기서 내서 요렇게 지나가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여지없이 요런 데도 자리들, 특히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요렇게 지나가지는 도로 있죠. 네. 그러면 요런 코너가 이면 안쪽에서는 괜찮아요. 되게 많아요. 이 관통도로 두 개 끼는 자리인데 완전 주거지 상권이잖아요. 그죠? 예, 주거지 상권인데 요런 데 편의점 해보면 매출 괜찮냐? 아, 괜찮죠. 요런 데는 꼬마 빌딩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그 1층에 상가고 위에 주택 뭐 요런 거. 이런 형태들. 기가 막히게 모든 자리에는 편의점들이 있다. 희한하네요. 아, 없을 만한 탕 가볼까, 그러면? 여기 보면, 뭐, 망원. 저는 이거 보는 순간 예. 저는 절대 편의점을 안 차려야겠다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경쟁자들이 너무 많구나. 예. 요런 데도 보면은 망원역 2번 출구 나와서 요렇게 들어가는 길이 하나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안쪽 주거지 배우 사람들이 출구가 1, 2, 요거밖에 없어요? 이쪽에 출구 없어요? 없나 봐요. 확대하면 보이려나? 없나? 1, 2번만 있다 치고 그러면 이 안쪽 배우 동선이 요렇게 주거지 사람들 지하철 타고 가서 요게 제일 가깝잖아요. 네. 그 보면 거리를 재보면 되거든요. 거리 잴 게 없네. 출구 2번밖에 없으니까 요 길이 그러면 안쪽 배우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가는 동선이 굉장히 강력한 동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요 꼭지점을 지나는 사람들은 요렇게도 많이 오겠다 생긴 게 요렇게 오기보다는 요렇게 오는 사람들도 덜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쪽 뒤쪽 배우는 이 길이 요렇게가 안 좋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여기 명품 비리다 길이 요렇게 나오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럼 요렇게 가면은 401m인데 여기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이거 438 이거 더 멀어 이거. 잠깐만요. 눈이 썩었나? 다시 한번 재볼게요. 아까 여기 401m였고 네. 여기서 이게 더 짧아야 될 텐데. 아니네. 이러면 좀 어려운데. 다른 걸로 넘어가시죠. 이거 지우고. 그러면 이제 이면골목이 완전 일바 자리가 요런 데가 딱 나오고 네. 그죠? 어쨌든 지하철로 가는 동선 요렇게가 엄청 세게 생겼잖아요. 네. 그다음에 버스 동선 요거 말버스일 거예요 아마 보면 이게 이렇게 촘촘한 거 그죠? 동선 요렇게 하나 지나가지잖아요. 관통하는 도로가 요렇게 하나 지나가지잖아요. 그러면 요런 데도 괜찮아요. 또 편의점 있으려나? 거의 있을 것 같은 확률이. 역시. 귀신들이네. 요런 데 자리들이 해보면 이제 그 좀 비싸더라도 이 골목 이면 안쪽에서 산다면 이런 데들이 괜찮죠. 자, 그럼 마포 봤으면 조금 저렴한 동네. 우리가 좀 사람들한테 가깝게 갈 수 있는 동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낙성대 상권이다. 이게 주거 상권이잖아요. 그죠? 네. 서울대 입구에 왜 안 합니까? 서울대 입구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낙성대 상권이다. 그러면 일단 지역에서 회원님들이 일입지를 찾는 방법을 하고 그다음에 주동선을 잡아서 여기서 요 정도 상가는 매매를 한번 사겠다.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남부 순환로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남쪽으로가 배우 수요 훨씬 많죠. 그죠? 최대수 훨씬 많죠. 북쪽보다. 그쵸. 그럼 적어도 일입지는 요 남쪽에 있겠네. 그다음에 어쨌든 요 남쪽에 주거 배우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가면서 동선이 만들어지고 그 동선에 상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면
이 안쪽 여기 요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이 이 최단 코스겠네. 예 많죠. 네. 그럼 여길 따라 오는 사람들 또 여기서 요렇게 내려오죠. 네. 맞죠? 그러면 이제 지금 뚝 잘라서 절반이 1번 출구 앞을 지나가게 되겠죠. 동선. 그렇죠. 예. 그러면 상가 살만한 거 어디까지입니까로 하자면 여기서 한 요 정도는 엄청 좋죠. 요 박스는. 네. 1입지는 당연히 요 앞에 두 개 자리 되겠죠. 로드뷰로 보면 편의점이 없네요. 왜 없지? 예. 여기는 아마 임대료가 비싸서 편의점이 감당이 안 될 수도 아니면 있고요. 옆에 돌리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편의점들이 완전 1입지는 잘 못 들어가요. 1입지라는 걸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싸요. 편의점 팔아가지고는 그 임차료를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판매점들은 괜찮은데 여기 음식 장사하는 데도 없잖아요. 네. 햄버거 이런 거 빼고. 그죠? 우리가 아는 뭐 김밥집이라든지 힘들죠. 어렵잖아요. 아까는 뭐 쌍문역? 네. 쌍문역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판매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대료가 좀 낮고 그러니까 이제 돈가스집 해도 월 평당 20만 원 정도 임대료 오케이 가능한데 이 정도 되면 평당 임대료 30 넘을 거예요. 요 다정약국 임대료 300 훨씬 넘을 걸요 아마. 네. 2만 원 이 정도잖아요. 30 넘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왜 일 겁니다라고 말을 하냐면 구도심은 임대인이 어떤 성향에 따라서 임대료를 옛날 임대료를 했다가 안 올리고 이런 것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제 한 골목을 지나 오셨는데 네. 저라면 요런 건물, 네. CU 건물, 네. 파리바게뜨 건물, 이 건물 요렇게 네. 요런 데는 아주 괜찮을 거다. 예. 이게 로드뷰로 보면 저는 현장 가 보면 감 잘 안 잡히는데 지도로 이렇게 감 잡아놓고 시작하면 좋죠. 방금 본 그 CU 위치가 저 A번인 거잖아요. 예,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주거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없는 데서 한번 해볼까요? 지하철 없는 데서는 어떻게 하죠? 지하철 없으면 또 이제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버스. 예, 버스랑 도로를 보면 되거든요. 이게 요런 버스 정류소는 말버스고 요런 데는 노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강의 이 대로변에서는 동선이 요 동편에 있는 주거가 옛날부터 사람들 이렇게 나왔던 동선인 거죠. 그러니까 요 대로변 중에 동선이 아마 요 길이 제일 셀 것 같은데 요 버스가 많고 여기도 많고 그죠? 그러면 요 길은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쪽이 좀 더 셀 것 같기도 한데 이쪽 버스 뒷선 있고. 뭔가 버스는 좀 이게 선은 많으니까 지하철보다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자꾸 빌라 다세대 많은 데를 편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도시나 아파트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좀 동선 잡기가 편해요. 아파트가 이렇게 크게 만들고 동선 출구가 있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죠. 동선 잡기가 쉬운데 빌라는 막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사례를 갖고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파트가 있는 쪽 한번 볼까요? 지금 아파트? 저희 거의 빌라랑 업무 시설 있는데 쪽만 본 것 같아서. 일단 택지지구는 그 상가랑 아파트랑 을 딱 구분시켜 놨잖아요. 도시계획으로. 네.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하고. 그럼 여기 보면은 제 예전에 수강생이 저한테 위례 상가 뭐 분양받을까요? 이러더라고. 위례 상가 분양받으면 다 쫄딱 망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네. 아니에요. 아니야. 전혀 아니야. 보면 위례 상가가 여기서 요러 해가지고 요만큼 있거든요. 되게 크게 돼 있잖아요. 예. 수강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아마 제 그 상가 정규 강의 3기 수강생일 겁니다. 그분이. 이거 뭐 살까?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사지 말라고. 여기 프라자별로 막 임대료, 예상 임대료 분양가 면적 다 적어 왔더라고요. 근데 사지 마라. 이랬거든. 왜냐. 배우 수요가 여기를 얼마나 요 정도 되죠. 네. 맞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세대수 대비 상가 수가 많다. 그럼 뭐 살까요?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다가 이쪽에 눈이 띄는 거예요. 여기가. 잠깐 보세요. 여기 요렇게 상가 있고 파주소는 빼고 가겠습니다. 빼고 가면 상가 요만큼 있고요. 이 상가를 이용할 배우 수요는 택지지구 딱 봐도 요만큼이죠. 뭔가 여기는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은 듯한 느낌? 훨씬 상가 공급이 작죠. 그렇죠. 특히 이분은 안경점 하시는 사장님이어가지고 무조건 1층 상가 사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거 사야죠 이랬어요. 근데 여기가 주거지잖아요. 어떤 업종들이 들어오겠어요? 학원, 병원, 은행, 슈퍼, 빵집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융상권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전면지를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사야죠. 요거 사야 되는데 이제 동선을 여기서 한번 더 따져보자면 아파트 출구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다음 아파트 사이에 보행자 전용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담벼락
사이, 아파트 담벼락 사이에. 이때 당시로서는 이제 로드뷰가 없었고 들고 온 팜플렛 같은 자료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 보면 보행자 전용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네네. 이래 놓으니까 이렇게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6,505동이다. 네. 일이 나와서 상가 이용할 때 이렇게 안 가고 요쪽 길이 더 가깝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호반 베르디움도 횡단보도 여기서 이렇게 건너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지만 비쌀 거 아니냐. 그러면 요거까지는 괜찮겠다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상가를 분양받았죠. 10억에 분양받았고 핸드폰 대리점 들어와 있는데 KT인지 SK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 뭐 제가 현장을 안 가가지고 신도시 분양할 때는 현장 가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요건지 칸이 어딘지를 몰라요. KT인지 T월드인지 몰라요. 제가 돈을 받고 유료 상담을 했으면 갔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도 보고 조언을 해드린 거라서 10억이라고 하시라고. 이제 또 공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대수가 얼마고, 상가 공급이 얼마고, 들으니까 입지 지수가 얼마고. 조금 이제 상가 투자의 예. 주동성이 뭔지 예. 배우 지역이 왜 중요한지 예. 뭔지 이제 좀 확실히 지도로 보니까 와닿는데 그럼 이쯤에서 상가 투자 예. 왜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게 상가 투자는 결국의 목적은 월세를 받는 것들이 가장 크지 않나요? 상가 투자를 잘하면 진짜 좋아요. 왜요? 예를 들어서 요 폈으니까 이물권가고 이야기하자면 제가 여기 낙찰받은 우리 형님한테 제시했던 월세가 450조 원 할 거다. 그 평당 40만 원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뭐 12평 잡고 500은 좀 버거울 거고 한 450전후 안 하겠냐. 뭐 450전후로 안 하겠냐 이랬는데 이분이 월세를 550에 부가세 55만 원 받고 있거든요. 여긴가 그걸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 월세 받고 있는데 이게 10억에 분양받아서 월세가 550이고 보증금 1억 받았어요. 대출 6억 받고 세입자 보증금 받으면 3억에다가 그다음에 뭐 취등록세 하면 한 3억 5천쯤 들었을까요? 근데 이자 월세 550 받아서 6억에 대한 이자 나가면 대출 이자 연 3.6%로 해도 한 달 이자가 180이잖아요. 그럼 550에서 180 빼면 370이 남죠. 그러면 아까 투자 금액이 뭐 3억 얼마인데 300 얼마가 남잖아요. 350 정도 뭐 넘게 남는데 괜찮죠. 그럼 뭐 월세 수익도 괜찮죠. 월세 수익 괜찮으면 매각 차익도 크죠. 팔면 시세 차익도 높아진다는 거죠. 이거 팔면 이제 한 10억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들은. 그러면 시세 차익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이제 요런 건 프라자 상가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고 그렇지 않고 이제 지역에 호재가 있다. 그럼 아무래도 같은 월세가 나온다 이랬을 때 지역에 호재 있는 게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더 비싼데 월세가 요거밖에 안 나오면 어찌 되겠어요? 수익률이 낮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개별적으로 봐야죠. 이제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 청량리에 어느 건물 사신 분이 있거든요. 접니다. 아, 본인 건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면 쭈르륵 올라가면은 요 자리인데 왜 사신 건가요, 거기를? 국민은행 자산 매각할 때 산 건데 여기 보면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위에 교회 들어 있고 밑에 옷가게 땡배장 들어 있고 2층은 비어 있어요. 지금도 비어 있고. 지금 대표님 사신 건 어디인 거죠?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전체를 산 거예요? 예. 그 이걸 왜 샀냐? 여기 일대가 온 천지가 다 재개발이에요. 요거 재개발, 요거 재개발, 요거 재개발, 여기 재개발, 여기 재개발 이러거든요. 재개발할 때 이게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청량리 7구역은 철거 들어갔고, 여기 저기 6인가? 잘 모르겠네. 관천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매입할 때 여기가 착공을 앞두고 있었고 지금은 착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나는 이걸 왜 샀냐? 이제 여기에 땅 가치가 여기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토지가 한 145평쯤 되거든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되게 좋아요. 그러면 주변에 아파트 쫙쫙쫙 들어오고 청량리역에 GTX 2개 더 들어오고 지하철 뭐 10개까지는 들어올 계획이 있잖아요. 몇 개까지, 그죠? 계획상으로는 12개인가? 그러니까 천재개벽할 거 아닙니까? 이런 데는 임대료가 대단히 낮죠. 근데 저는 또 세입자를 더군다나 더 구린 세입자만 골라봤던 게 뭐냐면 이제 업자가 이걸 사면 상가를 수익률형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여기를 건축을 하려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 지으려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그 뭐 식당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처음에 식당 임대료 주는 것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만약에 이제 퇴거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교회도 보면은 청량리 7구에 여기 자기 교회가 있어요. 짓는 동안에만 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 보면서 늘 기도를 하죠. 제발 때 되면 나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멘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조금 이제 나가실 수 있는 분을 위주로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임대 수익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상승을 보고 한 거죠.
평당 3천에 샀거든요. 네. 상가만 아는 분들은 이런다. 김종률이가 상가 샀는데 뭐 안 좋은 것들 상가만 사 아니까 그렇지. 월세성이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장래 가치를 보면 또는 이 주변에 아파트 여기 새 아파트 들어버리면 여기 이 부동산의 상업적 가치도 대단히 올라가 있거든요. 저는 평당 한 6천 정도는 갈 거다 하고 샀는데 지금 뭐 매매 제한 받은 금액이 5천 초반대니까. 3천에 사셨는데 예. 몇 년도였나요? 2020년 9월에 잔금 쳤죠. 1년 한 반쯤? 예. 네. 아직 2년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7구역이 철거를 딱 하니까 뭔가 재개발 이제 신호탄 터진 느낌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샀죠. 예. 대표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세 차익을 생각하면서 사신 건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많은 숫자는 상가 투자는 월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마 저금리 상황에서는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되게 굉장히 좋을 텐데 예. 지금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금리 인상 시기죠. 네, 금리 인상 시기에 월세 상가 투자는 어쨌든 뭐 호재는 아닐 것 같은데 괜찮나요? 악재죠. 완전 악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네. 그 전까지 상가 시장이 특히 뭐 에셋 파킹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동산 종류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이 물가 상승률 정도는 해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샀던 그 인기 지역의 빌딩들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제 영역이 아니어서 그 예측은.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땡긴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근데 이제 또 아까 뭐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들이 생기거든요. 특히 금리가 올라가면은 상가가 못 버티고 경매로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상가 공부, 토지 공부, 경매 공부 하면 참 좋을 때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상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냐? 아유, 당연히 나빠지죠. 좋아진다 그러면 어거지죠. 그건 제가 상가 투자를 많이 하고 상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하는 억지예요, 억지. 아니요, 상가 시장 힘들어요, 지금. 자영업자 시장이 얼마나 나쁜데요. 근데 그 안에서도 꽃을 피는 자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매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가슴이 아픈데 요 자리를 이제 경매로 낙찰받은 사례가 있어요. 총신대 있고 예, 이수역 쪽에. 여기 보면 아파트가 900세대, 300세대, 1500세대, 800몇 세대인데 D가 산으로 막혔죠. 그죠? 그래서 D가 산으로 이렇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은 이제 이 동선이 지하철 출구 다 쏠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4,000세대가 지하철 타러 가는 동선이 죽으나 사나 여길 하나예요, 여길 하나. 이렇게 생겼잖아요. 물론 이제 요쪽 주거지는 요로 내려오겠죠. 근데 이 자리가 이 4,000세대가 지하철로 향하는 생활 동선에서 첫 번째 프라자 상가거든요. 야, 이거 자리 엄청 좋네.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우나 자리였거든요, 옛날에.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그 옛날에는 목욕탕 사우나였어요. 이 사우나가 코로나에 완전 직격탄이거든요. 그렇죠. 못 갔으니까. 예. 거리두기. 아니 지금 뭐 목욕물을 무슨 배달을 시키겠냐고요, 도대체. 그죠? 목욕을 줌으로 하겠냐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우나가 결국 경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참 경매 나오신 이 사장님한테는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죠. 무겁고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이게 경매에 나왔을 때 그 입지가 좋고 7층, 6층인데 입지도 좋고 여기는 임대료가 요 정도 되겠다. 제가 그때 예상한 임대료가 1,600인가?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 했는데 낙찰받고 실제로 임대를 여기 PT샵 뭐 바뀌었네요. 예, 실내 테니스 뭐 옆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안 가는 종류로만 다 임대를 맞췄어요. 예, 난 요 위주로 가는데. 운동 안 하시니까. 예, 운동 위주로 세팅을 했는데 이게 보증금 3억 5천에 월세 2,200 나오거든요. 낙찰가가 얼마냐? 33억인데 대출을 30억 받았어요. 30억 대출 받고 이제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사우나 철거비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사우나 철거하는데 보관공사 할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거비가 한 4억 나왔죠. 철거비 전 2억 잡았거든요. 저라고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철거비 한 2억 잡았는데 4억 나왔고 대출 30억. 그래가지고 총 투자 금액이 취득세 빼고 한 37억. 근데 30억 대출에 세입자 보증금 3억 5천 받았으니까 얼마야? 3억 5천 좀 들었나? 근데 월세가 2,200 나오잖아요. 2,300 나옵니다. 2,300 받아가지고 이자 내면 얼마 남죠? 많이 남죠? 성공적인 투자인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픈 이유가 뭐냐면
내가 했어야 되는데. 씨.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회원님하고 여러 명 이제 답사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추천하고 답사 갔는데 건물이 오래돼가 썩었거든요. 네. 아, 뭐가 썩었고 이런 거예요. 아, 몇 세대. 그다음에 동선이 몇 등 동선. 네. 그러면 1층 임대료는 얼마? 위로 또 올라온다. 그럼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 아까 위례 자리 있잖아요. 네. 위례 자리도 전체 세대 수가 8,000세대. 네. 상가가 7개. 상가 건물 하나당 몇 세대? 그럴 때 1층 임대료는 얼마? 네. 공식이 다 있거든요. 그 공식까지는 이야기하기 좀 장황하니까. 그래 가지고 임대료를 이제 예상치 임대료가 있으면 예상치보다 좀 낮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예상치보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어떤 자리를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지는 좀 체킹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게 이 금리 인상이 상가 투자에도 안 좋고, 네. 그다음에 지금 최저임금 인상도 당연히 상가 투자하시는 분한테 안 좋고, 네. 그 말 뜻은 이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제 망하는 상가들이 생기기 때문인 그렇죠.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데가 좀 위험할까요? 낙성대 아까 했잖아요. 네네. 보면 8번 출구 앞에 이런 데 한번 보겠습니다. 낙성대 지하철 출구 공사하고 있고요. 출구 있다 치고 요런 자리가 어떠세요? 옛날 로드뷰 한번 볼까요? 옛날 롯데리아에 있었네요. 예. 낙성대 몇 번 출구 있고 첫 번째 코너 자리 번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이런 거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죠. 그죠? 이런 거 엄청 위험해요. 왜요? 일단 지역이 서울의 남부순환로 대로변에 역 앞에 첫 번째 코너 자리니까 금액 자체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길 건너에 이런 자리들 1번 출구 앞에 첫 번째 코너 1입지라 그랬죠. 1입지 길 건너편이잖아요. 요게 100이면 요거 80, 90씩 부른다고요. 근데 80, 90이어도 이게 더 나쁜 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8번 출구를 이용할 배우 수요 자체가 너무 작네요. 작죠. 6만 4천밖에 안 나오죠. 그럼 이 자리가 갖고 있는 구매력은 아까 어딥니까? 저기 쌍문역 자리. 거기 평당 임대료 20만 원 했잖아요. 거기랑 지금 총 면적 거의 비슷한데요? 이게 지금 대로변까지 다 잡아먹었어 이만큼잖아요. 네. 맞죠? 그 여기는 업무 시설이 많냐? 내가 봐서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그게 약하고 두 번째는요. 여기 딱 보시면 뭐가 없어요. 서울미술고등학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죠.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으면 요 화면에 보면 요 안에 초등학생 중학생 가정을 애를 키우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생이 없다. 그러면 학원을 갈 사람이 없죠. 그다음에 애가 아프다. 병원 보내줄 거 아니에요. 작가는 결혼 안 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네네. 결혼해봐요. 와이프가 병원 보내준지. 그럼 맨날 술 먹고 다니니까 아픈 거 아니야? 이러지. 핀잔을 해도 병원 가란 말 안 해. 그럼 이 동네는 병원 가거나 학원 갈 사람이 없어요. 아파도 그냥 술 먹고 참고 이런 식이죠. 학원 병원 다 안 되거든요. 네네. 이게 역 앞에 대로변 자리로 상가 사면 큰일 날 자리죠. 근데 금리 오르잖아요. 이런 데부터 타격 입을 거예요. 그래 보면 여기는 중학교라도 끼고 있잖아요. 학원이 잘 되는데 그나마 이쪽이 잘 될 거예요. 아마 학원을 한다면. 그나마. 여기 초등학교, 고등학교, 여기가 초등학교 일로 가나? 그런 걸 잘 학교는 몰라가지고. 네. 어쨌든 학교를 끼고 있는 상가들은 안 좋아요. 요런 자리, 학교 끼고 있잖아요. 네. 여기 상가, 학교를 또 끼고 있는 상가는 안 좋다고. 학교를 끼고 있으면 안 좋죠. 아까 또 학교가 근처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또 끼고 있는 건 안 좋다. 배우 수요 내에 학교가 있어야 학원이 잘 돼요. 네. 그거는 맞는데 학원을 학교 앞에 안 보내고 집 앞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데 주변의 사람들이 애들 학원 여기 보내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요런 데 보내야지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눌러볼까요? 관악중학교 앞인 것 같은데 학원 있으면 망신인데 예, 아이고 없잖아요. 봐요. 다행이다. 역시나 등장한 편의점. 아 근데 이 편의점 장사 안 되는데 제가 매출은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장사 잘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리가. 네. 왜냐면 이게 그리드를 이렇게 그려보면 되는데 편의점을 끼고 이렇게 한 반경 100m 꺼볼까요? 100m다 그럼 학교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교 학생들 등교할 때 하면 학교 한번 할 때 하면 정신 쏙 빼놓고 나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배우 수요 이쪽 주거지밖에 안 나오죠. 그다음에 동선이 대부분 어쨌든 지하철이 이쪽에 있으니까 한다면 요 배우주 조금밖에 못 먹잖아요. 이런 데 장사 잘 안 됩니다. 그럼 요런 데도 아까 파란색 네모친데도 학원이 잘 되냐? 아 여기도 학원 없어. 주거지밖에 없네. 그죠? 그럼 한번 내려와 볼게요. 요런 데는 학원 할 만한 자리가 이게 다 학원에 있어야 되는데. 예, 학원이 없네요. 네, 틀릴 수도 있지 뭐. 예. 어쨌든 상권은 요 안쪽 배우는 이제 주거에 학원 그 중학교 과정을 둔 집이 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뭐라도 있네. 카리스 그룹이 학원 아니야? 그죠? 복싱장이라도 있고, 그죠? 이게 애들 중학교 가서 맞고 오지 말라고. 예. 척추운동 뭐 이런 거 지하철 출구 쪽 가까워질수록 예.
뭐 병원도 있고 뭐 그다음에 커피 교육은 여기서 왜 나와? 예. 이 학원 공부 안 하나? 중학생 공부 안 하나? 예, 뭐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중학교 하나 끼고 있는 동네인데 여기 초등학교 요런 데 학원 있을 것 같은데 네. 책이랑 놀자 도서관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 근처에 좀 있겠네요. 예, 그죠? 요런 데 학원이 있으려나? 여기도 주거지네. 예. 아무튼 전형적으로 요런 데 상가들은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한 공식대로 해서 뭐 함부로 돌아다니면 죽음이에요, 죽음. 여기 요런 데 보면 옛날 편의점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데는 엄청 힘들 거라니까요. 왜냐면 여기 학원 일단 중학생, 초등학생 가정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면 안쪽인데다가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이면 안쪽에 주거 배우도 되게 적거든요. 이렇게 보면. 맞죠? 이런 데 장사 잘 되기 굉장히 힘들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요. 금리 올라가잖아요. 네. 회원님들이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월세 100만 원짜리 상가다. 그러면 장사해가지고 월세 100 못 내겠냐. 150짜리 상가다. 월세 150 못 내겠냐. 그건 밀리겠냐. 그래서 뭐 안정적이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월세 100, 150짜리 상가들은 보면 매출이 이만큼 나왔다. 매출이 이만큼 해서 비용 빼고 뭐 인건비 빼고 하고 나면 따따따따 빼고 나서 임차료 지급 전에 영업이익이 임차료 지급 전 영업이익이 300만 원 언더인데 진짜 많아요. 그런데 뭐 최저임금 올라가고 뭐 자영업 경기 나빠지고 이러면 이제 임차료 지급하기 전에 영업이익이 300에서 200으로 줄잖아요. 네네. 그럼 월세 100 주면 자기 100밖에 못 벌거든요. 그런 데가 더 위험해요. 그럼 월세 한 500짜리 사란 말이야. 예, 맞아요. 근데 월세 500짜리를 어디서 고를 거냐? 강남에 와서 제일 그 동네에서 제일 구린 자리인데 월세 500짜리 그거 말고 금천구 독산동을 가든지 수원 세류동을 가든지 뭐 거기서 좋은 예, 입지에 파주 들어가는 어느 게 동네를 가든지 훨씬 중요하다. 그 동네에서 1바자리인데 월세 500이다. 네. 그러면 월세 150 내는 이런 데들이 먼저 문 닫거든요. 자, 지금 주동선이 사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대표님도 책을 보니까 유동인구에는 현혹되지 마라. 예. 이게 사실 약간 상충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유동인구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유동인구가 중요하냐? 아니, 주동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중요하다 이래 보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같은 말이 아니군요. 예, 완전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구매력이 일단 중요하고 주동선이 중요하고 유동인구는 현혹되지 마십시오. 어떤 말이냐? 자, 관악구 낙성대 펜스가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요 네모 박스 안에 상가를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 해볼게요. 네. 그러면 내가 상가를 소개받는다 한 개를 소개받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 CU 옆에 자리 이런 자리를 내가 소개받았다. 그럼 이 자리가 좋냐 나쁘냐를 따질 때는 자, 대로변이 있죠. 대로변이 있고 그 이면이 있죠. 그럼 대로변 한쪽 블록 안에 이런 데를 경쟁 입지를 두고 이런 것과 경쟁 입지랑 유동인구를 비교한다. 오케이, 이건 맞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물건 소개해 줄 때 여기 한 개 소개해 주고 그다음에 서울대 입구역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요 CU 옆에 있네요. 뭐 여기 자리에 소개해 줬다. 그럼 상권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다르죠. 이거 두 개의 유동인구를 비교해 가지고 유동인구 더 많은 데가 좋은 자리다. 이러면 안 돼요. 당연히 유동인구는 왼쪽 저 위가 많겠죠. 근데 그래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같은 배우 수요 내에서 내가 소개받은 자리가 1번 자리가 있다. 그럼 경쟁 자리 2번, 3번 자리 설정해서 그래 가지고 제일 많이 다니는 자리를 한다. 그러니까 유동인구를 상대 평가를 해라는 거예요. 배우 수요 내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다른 배우 수요에서는 서로 비교하면 안 되는 예. 근데 유동인구를 봐버리면 그러면 어떤 실수하냐면 유동인구가 여기가 많겠어요? 대로변이 많겠어요? 대로변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로변이 더 많으면 진짜 어디로 가요? 역 앞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역 앞에 가면 이제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지도 폈으니까 또 해볼게요. 이거 딱 보면 이거 딱 티가 나죠? 보면 큰 도로에 이렇게 쑥 잘렸죠? 큰 도로에 이렇게 쭉 잘렸죠? 그 다음에 큰 도로에 또 이렇게 뚝 잘렸죠? 용도 지역 좀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을 넣어서 보니까 상업 지역이 좀 일부 있네요. 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이 있는데 로드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라인에는 큰 건물이 없죠. 나이키도 2층 건물, 이 국밥집도 2층, 3층 건물, 건물들이 뭐예요? 다 짜잘한 건물들이잖아요. 그죠? 이러면 보세요. 이런 자리가 높은 건물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래 되면 여기 안쪽에 주거지 사람들 빽빽하잖아요. 여기 사람 로드뷰 한 군데 찍어 보겠습니다. 그죠? 빌라가 많죠. 앞 단독주택보다. 그죠? 거의 다 다세대 주택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데 한 필지에 8세대씩 살고 있다라고 가정하자면 그럼 이 사람들 지하철 타러 온 동선이
이쪽에 낙성대는 뭐니까 하여튼 뭐 이리 왔어 이 길 건너서 이렇게 가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출퇴근 시간 가면 이 라인에 유도인구는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유도인구는 정말 많아요. 사실상의 단순 유동이죠. 단순 유동이에요. 그냥 지하철 타러 출퇴근하러 왔다 갔다만 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 박스에서 구매력을 갖고 있는 건 요 빨간 네모 안에 요 사람들이거든요. 핵심 배후 수요는 요거죠. 어쨌든 이 뒤쪽에 길 건너 쪽은 요쪽에 어디야? 봉천초등학교 근처 이쪽 주거지 사람들은 길을 건너니까 2차 상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팔아준 사람 요게 다인데 섬처럼 대단히 작고 그다음에 그 고밀도 개발한 건물이 없죠. 이런 데는 갖고 있는 구매력이 대단히 작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요런 데들은 장사를 하면 장사 잘 되냐? 아우 잘 되기 엄청 어렵죠. 여기 보면 뭐 작심 스터디 카페 글쎄. 아, 작심스터디 카페 대표님 저희 채널 나오셨는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기 잘 된대요? 모르겠네.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그 섬이라는 거죠. 예, 섬처럼. 이런 데도 좋은 데 있냐? 이런 건물 많으면 좋죠.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보자면 업무 시설 지구가 많은 게 되게 좋은 건가 봐요. 그게 또 특히나 높으면. 고밀도 개발을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섬처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섬처럼. 네. 근데 여기는 딱 보면은 어리어리하죠. 높은 그럼 이런 데는 괜찮죠. 이런 데는 괜찮죠. 그다음에 이 뒤쪽에서도 보면 아우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 지역이지만 상업 지역에 걸맞게 고밀도 개발했잖아요. 한마디로 여기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훨씬 나은 거네요. 예. 그건 또 섬처럼 나쁜데 골라보세요 하면 또 이런 데 또 나빠요. 이런 데는. 아, 여기 나쁘나요? 예. 왜요? 여기가 장사 잘 되려면 우선 포인트를 찍어볼게요. 이런 데다. 그럼 여기는 포인트 핵심 배후 수요는 요건데 섬처럼 돼 있죠. 뒤에 도로 끊어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역과 역 정중앙 비슷하죠. 네. 그럼 여기 사람들이 생활 동선이 이 북쪽 사람들 생활 동선이 뭐 요래 가버리잖아요. 여기 사람들 자칫 요렇게 가버리죠. 네. 그러면 길 건너서 배우는 큰 도로에 이격돼 가지고 여기 안에 소비 끝나죠. 일로 넘어올 리 없고 그다음에 생활 동선 여기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뭐 자동차 트래픽이 많으니까 자동차 전시장 같은 건 괜찮지 않냐? 예, 그건 괜찮죠. 그걸 빼고 우리가 자동차 전시장이다. 그런 상가를 어떤 상가라 그래요? 대로변에 자동차 전시장에 들어있는 큰 상가, 비싼 상가. 살 일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사요? 비싸서. 그게 뭐 자동차 트래픽이 많아서 전시장 이런 거는 좋은데 요런 데 상가인데 1층에 20평짜리다. 장사 잘 되기 진짜 힘들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이런 데.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주로 김밥집, 빵집, 편의점 요 사이즈 업종들이 장사 잘 되는데 그런 데가 상가 투자하기 수월합니다. 이런 데 잘 되는 자리가 아닌 자리들이죠. 요 안에 요렇게 막혀 있잖아요. 네. 공원으로. 요렇게 다 쏟아지게 생겼죠. 이런 데가 뻘뻘하게 생겼잖아요. 거기가 좀 좋아 보이는. 뭔가 딱 여기 기점으로 팍 방사형으로 퍼지는 느낌 들죠. 대로변이라서 이런 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좋아요. 이런 데가. 땅값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그런까지 제가 여기 스터디에 앉아 있어가지고 네. 잘 설명 못 하겠는데